예민하고 민감하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특징적이고 눈을 잘 못 맞춰요. 항상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똑바로 못 해요. 아니 그럼 선생님 네. 몸은 아픈데 갔더니 뭐 검사 결과 깨끗하다. 근데 저는 계속 아프다. 이럴 때는 그러면 정신과를 찾아가 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이 아프다는데 많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근육통, 특히 목이 아프고 온몸이 어깨가 결리고 요게 제일 많고요. 두통, 맞아요. 두통. 그 다음에 소화불량. 네. 그 다음에 호흡곤란, 가슴, 심장 아프고. 어. 그게 이제 심각한 거면요. 두통은 뭐 뇌종양. 네. 그 다음에 근골격계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ALS 이런 무슨 근육병 있잖아요. 그 네. 영화에 나오는. 네. 그 다음에 심장 심근경색. 이거는 폐암. 네. 이런 식으로도 큰 병이 또 있죠, 있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사람이 물론 검사하고 정기적이고 정기검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민하고 민감하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적이고 눈을 잘 못 맞춰요. 민감한 분들이.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게 그랬냐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저는 지금 눈을 잘 맞추고 잘 맞추고 있나요? 계셔요. 잘 저도 맞추고 꽤 계세요. 예민한 편인데. 아, 그래도 네. 되게 잘 맞추시네요. 네. 아주 예민한 분들 중에서 이게 눈을 못 맞추고 항상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똑바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15도 정도 기운 상태도 약간 이렇게 돌리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거나. 아, 맞아요. 코를 보면 약 항상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런 분들 예민하지 않나 보면 거의 다 예민해요.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제가 얼굴이 네. 약간 조금 기울어져 있으신데 약간 15도만 돌리면 똑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군요. 그렇죠. 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조금 지나면.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지 되게 오랜 역사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눈이 이렇게 돼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 내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눈은 똑바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네.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면 눈이 이제 이렇게 되는 네, 상황이 네, 됐어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아 이게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래 참 오래되셨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죠. 그래서 한번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는 태어나 처음 듣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 보면 항상 똑바로 돼 있대요. 근데 왜냐면 거울 볼 때는 똑바로 하고 보니까 그래서 아 그럼 노력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하면은 의식적으로 또 많이 하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편해졌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쩌다 무슨 뭐 여권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가면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세요.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 내가 평소에 이게 좀 돌아가 있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조금씩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주 많이 돌아간 분들도 많아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혹시 텔레비전에 한번 토크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패널들 네. 보면 머리가 다 제각각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만 딱 정자세요. 가운데.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정렬이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두통하고 이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네. 온몸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 가슴 통증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이제 공황이 많아요.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사람 많은 데 가거나 네. 이렇게 밀폐된데. 밀폐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지 화면을 보는 거랑 움직이는 화면을 보는 거랑 작동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많은 것들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뇌에서 통합을 해야 돼요. 얘는 일로 움직이고 저는 일로 움직이고 우리 뇌하고 손에서 이걸 통합을 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귀의 이상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 많아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 관련이 있다는 얘기. 카페인이 그걸 좀 유발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숨이 답답하면서 이 가슴이 쪼여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좀 틀려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책 보다가 재미있다고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예, 예. 알고는 있는데 거기 보면 예민하면 뭐가 호르몬이 어떻게 돼갖고 배의 지방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대목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이 웃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네. 되게 호르몬과 많이 연결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코티졸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네, 네. 분비되는데 네.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전혀 좀 생뚱맞은 게 지방을 배에다 채우는 역할을 해요. 진화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하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하고 보면 이 북반구에 사는 분들은 자신이 먹은 거를 지방으로 채우는 능력이 뛰어나요. 추우니까. 추우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배예요. 네. 먹은 걸 다 배로. 그러니까 음. 이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겪거나 이럴 때 배가 이렇게 늘어나는 분들 그게 네.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남반기 있잖아요. 네. 이 저쪽 이 남쪽 아시아 네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으로 잘 안 가요. 다 이렇게 호리호리 하잖아요. 호리하고 이게 체격도 머리가 약간 작고. 얄쌍하고 네, 맞아요. 그게 좀 달라요. 체격도 작고 다 그렇죠. 골격도 되게 가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배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조상이 북쪽에서 내려온 그리고 먹을 게 많고 그쪽은. 그렇죠. 고기를 또 많이 먹고 어.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이게 수렵을 하고 이제 그런 네. 체질도 영향이 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또 결부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죠. 기분, 기질, 마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했는데 선생님 마음이 네. 어디 있으며 마음의 작동이라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네. 결국은 뇌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뇌에 있지만 우리 몸의 전체에서 느껴요. 그걸. 예를 들면 심장은 어디 있고 뭐 위는 어디 있고 다 있잖아요. 눈은 여기 있고 그럼 마음은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거죠. 뇌에 있다고 뇌에 얘기할 어디 있어요? 그럼? 뇌 전체에 있는 거예요. 전체가 마음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신체적으로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의 작동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잠깐 그런 그 예 중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통사고자를 가끔 보거든요. 네. 이 머리를 다치면은 우리 뇌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를 다치잖아요. 여기 이마, 이 가운데 그러면 우울증 환자하고 똑같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뇌 전두엽이 그만큼 기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치매도요. 우울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치매가 오는 초기에 우울해져요, 사람이. 근데 얼굴 표정도 좀 바뀌고. 표정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한 나이가 뭐 60 한 중반에서 70 됐는데 이제 막 기분이 우울해하고 표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혹시 약간 우울증하고 치매 초기가 같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뇌 전부인데 네. 증상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 슬퍼, 뭐 이게 다 마음일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마음에 일종.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신경의 수많은 회로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건데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뇌가 망가지면 없어지는 걸 보면은 그게 결국 뇌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뇌가 이제 타고난 것도 있고 네. 또 후천적으로 뭐 트라우마 때문에 바뀌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바뀌어요, 뇌가. 재밌는 게 나이가 60, 70이 돼도 뇌가 계속 바뀌어요. 그 가소성이. 가소성이 굉장히 커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죠, 암 환자들. 근데 방사선은 머리에 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요. 해마가 네.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뇌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민하고 이런 것들을 후천적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방향을 잡고서 노력을 하면은 바뀌는데 그 노력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선생님이 책을 쓰신 이유도 거기 그렇죠. 있잖아요.